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진도에 이어서 바로 서아시아 세계를 좀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나왔네요. 셀주쿠 티르크라고 나왔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서아시아 세계에서는 크게 4가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PPT 중심이 아니라 판서를 이용해서 좀 강의를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판서 중심으로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서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가 있었으니 이 국가가 바로 정답은 나왔지만 한번 써볼까요? 쌤이 편의상 이제 국가의 이름은 좀 특이하게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셀주쿠 투르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셀주쿠 티르크. 이 셀주쿠 티르크라는 나라가 생기는데요. 이 셀주쿠 티르크는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 잡벅이네요. 잡벅.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기 유럽이 되겠네요. 이베리아 반도가 너무 크다. 그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가 서아시아거든요. 여기가 서아시아인데 이 셀주쿠 티르크는 원래 서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가 이제 어디 가냐면 이쯤이 중앙아시아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제 말 그대로 아시아의 정중앙에 있었던 지역이 중앙아시아인데, 원래 여기에서 튀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가 어느 순간 이쪽 서아시아로 내려오게 돼요.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서아시아에 있었던 이 수많은 아랍의 왕국들이라든지 이슬람계교 교통 국가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때 이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가 이 셀주쿠 티르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올 거는 바로 이 포인트라는 거죠. 셀주쿠 티르크는 원래 어디에서 시작했다? 의외로 써볼까요?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했던 애들이에요. 써보자. 무슨 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했던 애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아이들이 점차 힘이 강성해지자 이제 어디로 내려왔다? 그렇죠. 서아시아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서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셀주쿠 티르크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해지는 가운데 이 셀주쿠 티르크는요, 서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서아시아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 바로 이슬람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거,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슬람교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셀주쿠 티르크는 여러 가지의 공격들을 펼칩니다. 대표적으로 뭘 펼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바로 무슨 살렘? 예루살렘을, 이 튀르크 제국, 튀르크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고향이자 하나의 성지였습니다. 근데 이 성지가 이슬람계 계통이었던 셀주쿠 티르크가 점령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독교 계통의 짱이었던 이 교황이 어떻습니까? 유럽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교도 놈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걸 가만히 있을 것이냐? 라면서 유럽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 선동 결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군대, 십자군이 결성되죠.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하에 이슬람 세력이었던 이 셀주쿠 티르크랑 그 다음에 십자군들과 싸운 전쟁,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군 전쟁이죠. 쌤이 이 얘기 왜 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은 바로 이 셀주쿠 티르크가 어디를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공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바로 쓸게요. 얘가 어디를 공격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공격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는 이 비끔친 지역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서양사를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 비끔친 지역이 비잔티움 제국인데 이 비잔티움 제국마저도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 서방 세계에 있었던 유럽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같은 그리스도교인들이니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공격했다?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결국 무슨 전쟁의 원인이 되고 무슨 사건의 배경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거죠. 이 두 개의 사건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던 셀주크 튀르크도 얼마 못 가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 몽골 초원에 있었던, 그죠? 이 징기스칸 기억나십니까? 이 징기스칸의 손자가 훌라군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몽골족 아이들이 이 서아시아로 침공하면서 결국 이 셀주크 튀르크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건 무슨 족에 의해서? 몽골족에 의해서 그 강력했던 셀주크 튀르크도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아시아의 셀주크 튀르크가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몽골족이 서아시아를 차지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다음 국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몽골족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훌라구란 사람이 이 서아시아 지역에 하나의 몽골 국가를 만듭니다. 이 국가가 바로 훌라구 울루스입니다. 이상하다. 훌라구 울루스가 되겠습니다. 울라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울루스. 자, 훌라구 울루스란 건 간단합니다. 훌라구가 세운 부족 국가, 이게 바로 울루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훌라구 울루스는 아시다시피 몽골 계통이 세운 국가이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이 훌라구 울루스 같은 경우는 몽골족임에도 불구하고 셀주크 튀르크처럼 무슨 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 네,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아시아 역시 굉장히 스토리텔링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다가 이 훌라구 울루스는요, 곧 또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티무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그 잘 나갔던 이 몽골족의 이 차지한 영토를 봐라. 우리는 옛날에 그 잘 나갔던 이 몽골 제국을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된다 라면서 일으킨 국가가 티무르가 만든 제국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무슨 제국? 티무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티무르만 쓰겠습니다. 티무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티무르 왕조는 뭐에 대한 부활? 앞에 있었던 훌라구 왕조에 대한 부활, 즉 몽골 제국에 대한 부활을 꿈꾸면서 나타났던 나라가 이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티무르 제국, 티무르 왕조라고도 하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누가 건국한 겁니까? 이미 정답이 나왔죠. 어렵지 않습니다. 티무르라는 사람이 몽골 계통이었던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건국한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는, 자, 표시를 해두자면 티무르 계통은 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좀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이 바로 이 티무르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인데, 이 티무르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는 동양과 서양 사이를 잇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번성을 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중개 무역으로 번성했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티무르 제국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티무르 제국 이후에 결국 이 티무르 제국도 얼마 못 가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건국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뭐냐? 예전에 우리 서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고대 시대 배웠을 때요, 페르시아란 나라 배웠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크게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랑 사산족 페르시아로 나뉘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서도 자, 페르시아를 일정짓는 하나의 그 이전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부활을 꿈꾸면서 만들어진 국가가 있었으니, 이 국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파비 왕조라고 합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 굳이 예를 들자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사파비 왕조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인도고요,
이 세모가 사파비 왕조의 영역권입니다. 지금 보시면 티무르 제국보단 좀 더 오른쪽에 치우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다시 보셔서 어쨌든 이 사파비 왕조는 그 고대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려고 만든 국가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파비 왕조 역시 서아시아이다 보니까 무슨 교를 믿었다? 이슬람교를 믿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파비 왕조가 페르시아를 부활시켰고 페르시아 제국을 부활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예전에 페르시아의 황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샤라고 하거든요. 샤. 근데 이 샤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파비 왕조도 존중을 하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샤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티무르, 훌라구로 가지 말고 사파비 왕조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중세시대에 있어서의 서아시아는 이 정도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좀 많이 어려웠나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이구야. 자, 볼게요. 바로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역사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서아시아 왕조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훌라구가 티르크 왕조를 무너뜨렸다. 에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는 맞지만 티르크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티무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 했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셀주크 티르크의 부활? 에이, 이건 아니다. 3번 보세요.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의 부활을 꿈꾸면서 건국되었다. 맞습니까? 이거야말로 방금 배웠다시피 정답이 되는 거죠. 사파비 왕조. 자, 4번을 볼게요. 셀주크 티르크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0년 전쟁의 원인이 되니?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100년 전쟁의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훌라구 왕조는 몽골 제국이 세운 국가잖아. 훌라구 왕조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국가는요,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페르시아로 기억하고, 특히 페르시아의 부활을 꿈꿨던 누굽니까? 이건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훌라구 왕조는 자, 무슨 교를 국교로 삼며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습니까? 정답이 얘기 나왔네요. 자, 무슨 교도 이슬람교를 세웠다. 국교로 삼았다. 훌라구는 몽골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를 믿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서아시아 강의를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